생활 속에서 우리가 유해물질을 먹고 마시지 않기 위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저희가 추려봤죠. 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컵라면 용기는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말라. 요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최 박사님.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PS 나빠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PS를 발포시킨 것이 바로 이제 스티로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기에 뜨겁고 기름기 있는 국물을 담아주게 되면 그게 바로 라면 국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일반적인 용도로는 괜찮아요. 그래서 안전한 수준에서 이제 이용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전자레인지에서 돌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또 대단히 많이 온도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스티렌 다이머나 스티렌 트리머 같은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하는 물질이 용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하셔야 되겠죠. 네. PS 나빠. 네. 그냥 거기 용기에 나빠 이렇게 써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보면요, 뭐 봉지나 용기채 그냥 돌려도 되는 제품들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저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네. 그럼 용기에 또 봉지에 다 적혀 있습니다. 사용해도 된다고. 전자레인지 사용 오케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에는 괜찮고요. 지금 이게 전자레인지 표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네. 표시. 네. 이 경우에는 안전하게 또 거기에서 이제 몇 분간 돌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한도 내에서는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자레인지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 자, 유해물질 굳이 먹고 마시지 말아야겠죠. 그럼요.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즉석 식품을 데울 때는 플라스틱 뚜껑은 덮지 말아야 한다라고요. 박 교수님. 예, 플라스틱 제품을 이제 즉석식품의 플라스틱을 보시면 사실은 이게 이제 구조가 윗부분은 폴리스타이렌 PS라고 적혀 있고요. 아랫부분이 PP라고 적혀 있습니다. 폴리스타이렌의 경우에는 이래 열에 매우 약하고 또 화학물질에 잘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이 이제 열에 약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도 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이게 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어디에 잔류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전자현미경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열이 많이 가열이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보니까 다 전자현미경을 만드는데 폴리스타이렌이 없는 거예요. 폴리스타이렌이 왜 안 보이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열이 약해서 그 열에 약해서 폴리스타이렌이 다 녹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자레인지에 사용을 하실 때는 이 폴리스타이렌으로 만들어진 뚜껑은 제거를 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것도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커피 믹스 봉지로 이렇게 젓는 분들. 사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뜨끔하네요. 주의해야겠죠. 네, 스푼이 없는 경우에 대용으로 좀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더구나 네. 캠핑 가서 이렇게 이용하시는데 이런 이제 커피 믹스 봉지는 다층 포장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식품하고 접촉하는 면은 말씀드린 대로 PP 좋아. 그러니까 폴리프로필렌 안전한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찢어서 이렇게 우리가 스푼 대용으로 쓰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찢어서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그 중간 부분에는 네. 인쇄된 잉크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다 보여요, 노출된 게. 근데 이 잉크에서는 어떤 유해 물질이 녹아 나올지 그 안정성을 보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스푼으로는 이용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스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하시는데요. 그냥 종이컵에 커피 믹스를 먼저 부으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물을 소량 붓고 커피 믹스를 부은 다음에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아주 쉽게 녹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 부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법이 있었네요. 이 손목에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네. 스킬 필요합니다. 스킬. 해보겠습니다. 네. 자, 무심코 하는 일상 속의 습관 때문에 독성 물질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방 일회용품 사용 시 주의점 마저 복습하고 오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어서 주방 일회용품 유해물질 차단법 다시 배워볼게요. 먼저 주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알루미늄 포일과 종이 포일. 사용이 간편하고 설거지를 줄일 수 있어 자주 사용하는 알루미늄 포일. 하지만 김치와 만난다면 그건 잘못된 만남. 포일과 염도 산도가 높은 음식에 만나면 알루미늄 이온이 용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알루미늄 포일은 염도와 산도가 낮은 음식을 포장할 때만 사용하고 반짝이는 면과 음식을 닿게 해야 알루미늄 이온의 용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 에어프라이어 사용 시 종이 포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때 200도씨 이상의 고온 조리는 금물입니다. 높은 온도에선 미세 플라스틱이 용출될 수 있기 때문에 종이 포일은 저온 조리 또는 차가운 음식 보관 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한 번 쓰고 버리긴 아까운 페트병. 재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정답은 식품에 재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한 번 사용한 페트병엔 미세 흠집이 생겨 세균 번식이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식품용이 아닌 핫팩 대용 혹은 운동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방에 없어서는 안 될 전자레인지 사용법 알아볼게요. 주로 식품을 간편하게 데울 때 사용하는 전자레인지, 용기의 구분이 꼭 필요한데요. 사용해도 되는 재질과 안 되는 재질을 반드시 구분해야 유해물질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알루미늄 포일이나 전자레인지용이 아닌 컵라면을 넣고 가동하면 화재나 변형의 우려가 있으니 절대 삼가해주세요. 유해물질 차단하는 주방 일회용품 안심사용법 꼭 기억해 주시죠. 네, 주방 일회용품 사용법 다시 한번 복습해봤고요. 또 새로운 것도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물질 굳이 먹고 마시지 않으려면 네 번째인데요. 네. 에어프라이어 사용하실 때는 30분 이하로 조리 양은 또 적당히 하라고 알려주셨네요, 박 교수님. 네, 에어프라이어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감자처럼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 또는 단백질 함량이 낮은 식물성 식품을 120도씨 이상에서 조리하는 경우에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네. 아크릴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가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물질로 추정되는 물질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물질이 사실 아크릴아마이드의 생성이 온도에 되게 민감하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삶은 음식의 경우에는 검출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에어프라이어로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어프라이어를 똑똑하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우리 김현주 선생님 알려주세요. 네. 여기 지금 감자튀김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거는 180도에서 20분 조리한 거. 네.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이제 200도에서 40분 조리를 한 겁니다. 둘 다 맛있어 보이긴 네, 그렇죠. 한데. 근데 네. 여기 이 정도 황금 빛깔만 놔도요. 맞아요, 이 정도. 충분히 바삭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먹어보면 여기 있는 색깔이 더 짙을수록 진하죠. 예, 맛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바삭하긴 하겠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 충분하게 바삭하게 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너무 오래 조리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케찹만 있었으면 저 지금 바로 찍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에어프라이어계에서 일단 고온에 장시간 요리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요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까요? 에어프라이어에서 조리를 하실 때는요. 네.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예열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열? 네, 예열을 해주시면요. 조리 시간도 단축될 뿐만 아니라 음식의 맛도 더 풍부해지고요. 그리고 음식 그 식품의 표면에 있는 박테리아까지 죽일 수가 있어서 더 안전하게 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무엇보다 이 에어프라이어, 이 바스켓 요거 맞아요. 아래는 요거 세척 힘들거든요. 아, 이거 네, 언제 한 어떻게 구멍 돼? 하나씩. 막 수세미로 맞습니다. 문지르고. 네. 네, 이렇게 조리를 하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기름때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음식 찌꺼기가 묻어 있는데요. 네. 이게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철수세미를 이용해가지고 팍팍 문지르시면은 저예요. 코팅이 벗겨져서 안 되죠.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간단하게 세척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베이킹 소다 그냥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 네. 종이컵으로 반 컵 정도 부어주시고요. 네. 여기에다가 직접 주방 세제를 세제. 예, 네. 이렇게 펌핑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한 번 정도만 해주셔도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뜨거운 물이에요? 네, 뜨거운 물을 네.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뜨거운 물이에요. 이렇게 해서 연기나네요. 네. 거품이 막 올라와요. 네, 잘 섞이게 이렇게 네. 해주시는 거예요. 흔들어서. 네, 흔들어서 골고루 묻게. 우리 사우나 가면 때도 불려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에어프라이어에 그 음식 찌꺼기, 기름도 기름때. 네, 네. 충분히
충분히 이렇게 불려주시는 거예요. 이때 닦을 때는요, 이런 부드러운 수세미를 이용해가지고 닦아주시는데요. 지금 바로 한번 닦아볼까요? 네, 닦아볼까요? 네. 저 구멍 사이사이에 낀 것들 젓가락으로 막 빼느라고 힘들었는데 물론. 이게 네. 될까? 네, 한번 자. 네. 이 위에 걸 닦아볼까요? 네. 네네. 여기 담궈놓기만 해도 사실 굉장히 많이 제거가 되거든요. 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오, 깨끗해졌어요. 이렇게 손 문질문질. 닦았을 때 그 깨끗함이 나와요. 네. 문질문질 해주시고요. 나중에 깨끗한 물로 헹궈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이 안쪽은 또 어떻게 닦으면 좋을까요? 여기도 동일한 마찬가지. 방법이에요? 예, 네. 똑같이 이렇게 문질문질 부드러운 솔로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아, 이거 세척이 참 어려운데 이 방법 사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유해물질 먹고 마시지 않기 위한 5번째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할게요. 5번째는요. 흠집난 코팅 프라이팬은 괄호 열고 눈물을 머금고 버려라. 이게 비싸거든요. 근데 버려야겠죠, 박 교수님? 예, 눌러붙지 않는 그 계란 후라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눌러붙지 않은 계란 후라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 프라이팬에 코팅할 때 사용하는 것이 과불화 화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물질의 경우에는 이제 그 지금 주방이나 또는 가방, 주방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이나 화장품 또는 이제 가방 안 쓰이는 곳이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물질이 환경 내에서 거의 분해가 거의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인체에 계속해서 유해한 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라이팬이 지금 흠집이 났다는 것은 그 프라이팬의 구조적인 안정성이 이미 깨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 프라이팬에서 요리를 하는 경우에 그 요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 프라이팬에 만들 때 들어간 화학물질들이 이 식품 속으로 다시 용출돼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좀 아까우시더라도 흠집이 난 프라이팬은 과감히 버리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흠집난 코팅 프라이팬에서는요. 거기다 요리를 하면 독을 묻힌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버리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